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로 유명해진 토니 로빈스에 의하면 인생의 돌파구를 만드는 데는 3단계의 행동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것은 돈, 인간관계, 그리고 건강입니다. 이 세 가지 힘이 한데 뭉치면 인생의 어떤 분야에서든 커다란 변화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한 단계만 성공해도 효과가 있지만 세 단계 모두 성공하면 어떤 분야에서건 완전히 탈바꿈됩니다. 첫 번째 인생의 돌파구는 돈입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돈 문제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 인생의 돌파구, 인간관계는 어떤가요? 배우자끼리도 서로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같이 사는데 서로가 사랑과 지지를 제대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아주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몸, 건강이 있습니다. 돌파구를 마련하는 분야가 무엇이든 돈, 인간관계, 건강 이 세 가지에 주목하면 됩니다. 인생을 바꾸고 싶으면 전략을 바꾸어야 하고 스토리와 마음 상태를 바꿔야 합니다. 결과를 얻기 위한 가장 빠른 방법은 당신이 원하는 목표를 이룬 사람을 찾아 그 사람의 행동을 모델로 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의 상태에 이른 이유는 운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분야에서 당신이 생각하지 못하는 무언가 다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전략을 원한다면 그 분야에서 최고의 사람들, 즉 오랫동안 결과를 입증한 사람들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들의 전략을 따르고 똑같은 씨앗을 뿌린다면 같은 보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내가 입버릇처럼 말하는 성공은 단서를 남긴다의 정수입니다. 이 사람들을 찾아 배우는 또 다른 장점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가장 귀중한 자원인 시간을 절약해준다는 것입니다. 수십 년간 힘겹게 싸워서 알아내야 할 일이 단 며칠만의 노력을 통해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잘못된 전략을 세우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걸핏하면 그릇된 전략을 세우고 그것을 실행한 후 실망하고 포기합니다. 살을 빼기 위해 하루에 500칼로리만 섭취하겠다는 전략을 세우지만 잘못된 전략을 세우니 끝내 지속하지 못합니다. 주식 하나를 잘 고르기만 해도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전략을 세우지만 그건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성취하려는 그 분야에서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에게서 충고를 구합니다. 연애를 잘 못하는 친구한테 연애 상담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살 빼기에 번번이 실패하는 친구한테 몸매 관리에 대해 조언을 구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살 빼기는 불가능하다는 뉘앙스만 은연중에 잔뜩 강조하는 메시지를 듣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위의 친구나 가족이 전부 건강하고 날씬한 몸매와는 거리가 멀기 때문입니다. 돈에 대한 조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부를 얻지 못한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은 재앙을 불러오는 지름길입니다. 잘못된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어떤 방법도 소용없다는 생각이 강화됩니다. 기억하세요. 어떤 방법도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전략들이 소용이 없었던 것입니다. 토니 로빈스는 말합니다. 성공의 80%는 심리에 달려있고 20%는 기술에 달려있다고. 그는 묻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바라고 원하는지 알고 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올바른 전략까지 알면서도 여전히 미적거리며 행동을 취하지 않는 이유를 달리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 수수께끼를 해결하려면 우리는 개개인의 심리를 파고들어야 합니다. 우리를 이끄는 가치와 믿음과 감정을 파고들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올바른 전략을 코앞에 들이밀어 주었는데도 그 사람이 성공하지 못하고 행동은 미적거린다면 원인은 딱 하나입니다. 자신이 만든 스토리에 꽁꽁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성공하지 못할 것이고 실천하기 불가능할 것이고
남들한테나 소용이 있을 것이라는 스토리에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건 부자나 운이 좋은 사람, 행복한 연애를 하는 사람한테나 가능한 방법이잖아. 자기를 가두는 스토리를 만들기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무성의하게 접근하는데 될 리가 있겠나요? 기운 빠지게 만드는 스토리를 가지고 출발한다면 실패는 따놓은 당상입니다. 어떤 방법도 다 소용없다는 식의 믿음만 더욱 강화될 뿐입니다. 그리고 악순환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나 변화를 실현한 사람들은 해야 할 일을 하고 성취를 이루고 바뀌고 성장하고 학습하는 사람들은 전략을 택해 거기에 새로운 스토리를 붙입니다. 역량을 강화해주는 스토리를 할 수 없어, 안 할래가 아니라 할 수 있어, 하고 말 거야 라는 스토리를 붙입니다. 할 수 없는 다수 중 하나에서 할 수 있는 소수 중 하나라는 스토리로 옮겨갑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돈에 부여한 스토리는 무엇인가요? 당신의 재무적 꿈에 방해가 되는 걸림돌은 무엇인가요? 저축을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투자 계획을 다시 세우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불리한 금융 시스템에서는 어차피 노력해도 소용없다고 생각하지는 않는지요? 어쩌면 돈이 돈을 버는 거야가 당신의 스토리일지도 모릅니다. 내 친구 한 명은 이런 생각이 뿌리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어도 존슨의 이야기를 들려준 이후 그는 돈이 돈을 버는 거야 스토리에 더 이상 방해받지 않았습니다. 시어도 존슨은 연봉이 1,500만 원을 넘긴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지만 평생 모은 돈은 무려 70억이 넘었습니다. 그에게는 다음과 같은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복리체계를 잘 이용하면 나는 돈도 벌 수 있고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고 어디든 갈 수 있다. 나 역시 스토리에 커다란 변화가 생기면서 재무 상태에도 돌파구가 생겼습니다. 처음에 나는 부자가 되겠다는 내 말에 사람들이 보인 경멸적인 반응에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스토리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잘 벌고 모을 능력이 있더라도 그럭저럭한 수준만 유지하면 돼.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좋지 않게 평가할 거야. 금전적으로 너무 튀고 잘 나가면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을 거야. 나는 재무적으로 성공하면 사람들이 삐딱한 눈으로 나를 바라볼지도 모른다는 깊은 두려움에 무의식적으로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지점에 이르자 티핑 포인트가 찾아왔고 나는 내 의식을 확장하기로 했습니다. 진정한 부를 일군 사람은 진실을 압니다. 모두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분야에서 타인에게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은 도움을 줄 방법을 찾아내는 것만이 부를 이루고 그 부를 유지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진실을 말입니다. 타인의 삶에 축복을 더하는 사람이 되면 자신의 삶에도 축복이 더해집니다. 돈은 그런 축복 중 하나에 불과하지만 그 하나가 굉장히 커다란 축복입니다. 돈은 또 다른 형태의 자유이며 풍요입니다. 돈은 바꿔 말하면 자신이 가진 창의성, 집중력, 그리고 가치를 더하고 돌려받는 능력을 투영하는 장치입니다. 가치를 창조할 방법을 찾는다면, 다시 말해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가치를 더해줄 방법을 찾을 수 있다면 막대한 경제적 풍요를 누릴 기회도 찾아옵니다. 이러한 점을 깨달은 나는 재무적으로 한계를 긋기 위해 만들었던 튀지 말고 사랑받자 스토리를 버려야 했습니다. 주위 사람들을 사랑하지만 그들을 기쁘게 하려고 내 인생을 허비하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특히나 내가 보잘것없는 듯 보여야 그들이 기뻐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마당에는 더욱 그랬습니다. 더 많이 나누고, 더 많이 공헌하고, 더 많이 사랑하고, 지식과 감성과 영혼의 능력을 더 기르기 위해 풍요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신념이 바뀌니 갑자기 모든 관련 분야가 떠오르고 여러 전략들이 눈앞에 속속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듯 스토리가 바뀌는 순간 세상 전체가 변합니다. 한계를 긋는 스토리를 없애고 과감한 행동을 취하고 효과가 있는 전략을 찾아내는 순간 기적 같은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내 친구 줄리는 돈은 모든 악의 근원이다 라는 말을 듣고 자랐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자신은 월스트리트와 그것이 상징하는 모든 것이 싫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에게 돈은 악이었습니다. 그래서 줄리의 머릿속에서는 은연중에 이런 연상작용이 일었습니다. 내가 부자가 되면 나쁜 사람이 되는 거고, 그러면 엄마가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그러나 돈은 모든 악의 근원이다가 아니라 사랑, 인간관계, 공헌을 다 무시하고 돈을 최우선으로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재앙을 부르는 확실한 지름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두 사람은 고비용 뮤추얼 펀드를 벌이고 퇴직연금 계좌를 뱅가드의 여러 저비용 인덱스 펀드에 연계시켰습니다. 그런 다음 두 사람은 장기적인 재무 계획을 설계하고 마침내 재무적 자유로 나아가는 길에 올라섰습니다. 마음 상태가 엉망일 때는 스토리를 바꾸기가 힘듭니다. 기분이 바닥일 때는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반대로 사랑에 흠뻑 빠졌을 때는 세상이 모두 아름다워 보입니다. 긍정적 상태는 세상을 보는 눈을 바꿉니다. 스토리를 바꿉니다. 정신과 감정의 상태는 모든 것에 대한 인식과 경험에 색을 입힙니다. 우리 안에 불이 켜지면 무엇이든 가능하게 해주는 힘이 존재하지만 불이 꺼진 순간 모든 것이 죽습니다. 할 수 있다고, 해야 한다고, 이룰 것이라고, 진심으로 전념할 것이라는 믿음과 스토리를 길러내는 마음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도전을 만나면 꿈을 향하는 길에 놓인 과속 방지턱에 불과하다고 마음 깊이 믿으십시오. 그리고 바로 그 자리를 기점으로 움직임이 큰 동작을 취하고 여기에 효과가 입증된 전략이 더해진 순간 당신의 역사는 새롭게 써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원대한 꿈을 꾸었다가 결국에는 진짜 능력보다 한참 밑도는 삶과 생활 방식에 안주합니다. 무언가 거대한 일을 시작하면 실망감이야 당연히 찾아오는 것입니다. 실망으로 그치는 대신에 그것을 추진력 삼아 새로운 답을 찾아내십시오. 실망감에서 배우십시오. 모든 실패에서 배우고 배운 것을 실행에 옮기면 성공은 반드시 찾아옵니다.